요즘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사랑, 명예, 명성? 모두 아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멜린다 데이비스는 6년 동안 현대인의 욕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현대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내면 깊은 곳의 혼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류의 원시적인 욕망이 과거의 의식주, 권력, 성에서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 축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도, 집도, 최첨단 과학기기도 아니다. 건강, 행복, 평화로운 마음의 정서가 가장 필요하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 지금 현대인에게는 새로운 생존 욕망이 생겨났다. 바로 마음의 평안과 궁극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데이비스가 말한 내면의 조화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라는 야수가 이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야수라면 도망치거나 숨기라도 할 텐데 이 심리적 야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그러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단 한 가지, 스스로 마음을 돌리는 것뿐이다. 일수사견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같은 물이라도 그것을 보는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보는 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물은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부모 아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자란 형제를 생각해보자. 비록 모든 것이 같지만 그나들은 집을 천국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는 반면 작은 아들은 집을 벗어나고 싶은 지옥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수사견의 이치와 통한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신의 감정을 만드는 셈이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닥 길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길도 열리고 계속 넓어진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길은 계속 좁아지다가 결국 닫히고 만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곳이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마음의 직관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 자신이 되라. 둘째,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당신을 좋아하고 아껴라. 이것이 곧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장차 소중한 자산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넷째, 어떤 길이든 평탄하기만 한 길은 없음을 명심하라. 살다 보면 어려움이나 불행, 상처나 좌절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위쪽으로 자라나듯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 속에서
인생이 훨씬 단순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은 자석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해 충만한 선의를 갖고 싶으면 아름다운 일들이 자연히 당신에게 달라붙는다. 그러나 늘 비판적이고 우울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적대감과 원망만 뿜어대면 부정적인 일들이 연달아 밀려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같은 성질의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행운과 악운은 모두 당신이 당신 마음의 자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 내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모든 상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경험은 반드시 자산이 된다. 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음의 멘토 수수의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입니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게 톡톡 튀는 문제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국가의 독자를 매료시킨 그녀의 작품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길을 따르라. 챕터 1 치유입니다. 누구나 젊음을 사랑한다.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남성들도 나이 먹는 것에 거부감을 보인다. 실제로 내 남자친구 중 아주 잘생긴 축에 속하는 몇몇은 만날 때마다 풀죽은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도 이제 늙었어. 과연 어떻게 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 소위 동안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의 소녀, 아가씨, 아줌마는 말할 것도 없고 소년, 총각, 아저씨들까지도 젊어 보이기 위해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화장과 성형수술의 힘을 빌리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홀로 유난 떨지 않고도 기적에 가까운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여성이 나타나 히스테릭하게 젊음을 쫓던 수많은 남녀를 허무감에 빠뜨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만화가 샤타다. 만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이름이 낯설지 않으리라. 샤타는 중국 만화 역사상 최초로 일본 최고의 만화 잡지에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연재한 실력파 만화가다. 2013년 현재 나이가 벌써 33이지만 겉모습은 영원히 16살 소녀 같다. 몸무게도 겨우 35kg 정도로 그야말로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소녀의 실사 버전이라는 느낌이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름답다. 그녀에게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녀가 한 가지 일에 완벽하게 집중했기 때문이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딱 한 가지를 말했다. 만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나 멋진 차를 사는 것도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아닌 오로지 만화를 그리는 것만이 꿈일 정도로 그녀는 자기 삶을 온전히 그 일에 쏟았다. 열정을 품은 일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한 작품을 끝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대충대충 하거나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거나 불안한 점은 전혀 없어요. 그저 홀가분하고 기쁠 뿐입니다. 한없이 가냘픈 외모와 달리 그녀의 말은 늘 당차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당시 그녀의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월급과 안정성을 보고 직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녀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기에 참을 수 없는 빈곤한 날들이 이어졌다. 밖을 나가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 자연히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집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참았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토록 힘든데 포기하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배고픈 것은 고생도 아니었거든요. 단순 명쾌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순수한 것이었을 때 비로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샤타의 말에 감동하는 이유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천부적인 재능이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일에 푹 빠져서 시간이 가는 것조차 잊을 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성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 당신은 당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했는가? 만약 발견했다면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전념하며 지속하고 있는가?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얼마나 높은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서 있는 높이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야도 누릴 수 있는 정도도 달라진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시야를 넓혀 훨씬 풍성하고 광활한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하라. 그 참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며 그 행복으로 인해 더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당신은 아름다워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라. 당신에겐 그럴 능력이 있다. 믿지 못하겠다면 기분 좋을 때와 짜증이 났을 때 당신의 모습을 각각 거울에 비춰 비교해보라. 아마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젊은 여성이 물질을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낭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선택 때문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자고로 젊었을 때 고생해야 비로소 자기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법. 나이 들어 어려운 지경에 처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다. 그러니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어려운 것이니 고된 세상사를 겪어보지 않는 여인은 순탄한 환경에만 익숙하며 남에게 모질고 매정하다. 반면 고된 세상사를 겪어본 여인은 온갖 역경을 속속들이 알기에 오히려 넓고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 얼마 전 친구가 내게 살아있는 나비고치를 선물했다. 나는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고치에 작은 틈이 벌어졌다. 마치 출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작은 생명은 몇 시간 동안이나 이리저리 몸부림쳤다. 그러나 여전히 몸의 절반 이상이 고치 속에 갇혀 있었다. 잠시 후 나비는 기진맥진했는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나는 고치에 벌어진 부분을 좀 더 넓게 찢어주었다. 마침내 나비는 고치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달리 나비는 금세 날아오르지 못했다. 구깃구깃 구겨진 날개를 조심스레 떨긴 했지만 몸통이 여전히 애벌레처럼 통통했기 때문인지 전혀 날지 못했다. 결국 나비는 단 한 번도 창공을 누비지 못하고 내 책상 위에서 죽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작고 위축된 보라색 날개와 통통한 몸으로 부들거리며 기어다닌 것이 전부였다. 결국 나의 섣부른 호의와 조급함이 나비를 죽게 한 것이다. 자연이 설계한 모든 과정은 전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나비가 고치를 빠져나올 때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몸통에 남은 수분이 날개로 밀려 올라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야만 마침내 자유의 순간이 왔을 때 나비는 한층 가벼운 몸과 훨씬 튼튼한 날개를 가질 수 있다. 고통이란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험이라는 선인들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절감했다. 몸부림치지 않은 나비는 영원히 날 수 없다.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 품에 안겨 애교를 부리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역시 몸부림쳐본 적 없는 나비가 아닐까?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몸부림치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날아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이 지구 위로 억만 년이 지나고 억만 개의 생명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늘이 당신에게 허락한 삶은 고유하며 유일하다. 이 세상에 당신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없으며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세세한 생각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 또한 없다. 사실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때로는 사악해지기도 하고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속마음은 강인할 수 있다. 즉, 나 자신조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진정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당신의 꿈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자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노력해야 하는 법이다. 물론 고생한다고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은 확실하다. 별다른 노력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얻은 무언가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사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반드시 기억하라. 인생은 고통과 노력 없이는 영원히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한떨기 장미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힘껏 피어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의 화려한 장미 정원에 시선을 빼앗기고는 정작 내 방 앞 창가에 피어있는 장미의 아름다움은 누리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가련한 본성 아닐까? 늘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만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 다만 그 행복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눈에 먼저 보일 뿐이다. 여자친구에게 차인 한 친구가 잔뜩 화를 품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반드시 더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되어서 그녀보다 훨씬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며 씩씩거렸다. 그게 옛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난 백만장자한테 시집갈 거야.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나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꼭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이들의 호언장담을 듣는 나의 심경은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한때 사랑했어도 헤어지면 그뿐. 그때부터는 서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헤어진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휩싸인 채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외모나 물질적 측면이 나아진다고 해도 내면은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마음은 갈 길을 잃는다. 갈 길을 잃은 사람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기린이 높고 매끈한 집을 지었다. 기린의 집을 구경하러 온 숲속 동물들이 저마다 감탄했다. 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집이야. 꿩은 한순간 기린이 부러워졌다. 그래서 황급히 풀로 지은 자신의 원래 집을 허물고 크고 높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마치 그런 집을 지으면 자기 자신도 꿩이 아닌 봉황이 될 것 같았다.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숲속의 모든 동물이 꿩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의 찬탄을 들으며 꿩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다. 꿩이 새로 지은 집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꿩은 집 한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하지만 누군가 집을 구경하러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를 쫙 펴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척 허세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박새가 추위에 벌벌 떠는 꿩에게 한마디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괜히 허세를 부리면 결국 고생하는 건 너라고. 하지만 꿩은 오히려 박새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들었다. 박새야, 박새야. 아직도 너의 그 조그만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너 자신을 초월할 줄 알아야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추워졌다. 꿩은 엄청난 추위에 시달렸지만 다른 이들의 칭찬과 감탄을 떠올리자면 이런 집을 지은 일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다. 꿩은 그렇게 허세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특히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남의 시선 속에서 살다가는 결국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몸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며 영혼도 내 것이다. 인생 역시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런데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 나의 삶을 충실히 사는데 가식이나 거짓은 필요치 않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위선의 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무엇하러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는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노래하라.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에게 신뢰를 보내라. 나 자신의 찬란한 내일을 믿어라. 스스로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의 장을 만들어가라. 행복의 열쇠는 내 손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